2030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 아까 입찰장에 20대 애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일반적인 경우라면 20대, 30대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맞습니다. 자본이 많지 않다면 사실 남들이 뻔히 보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에 접근 가능한 일반 아파트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아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젊은 친구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재미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수익성 있잖아요. 돈을 버는 거. 그것도 옛날에는 복덕방 경매 월세 받는 겁니다. 지금은 4차원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 뭐, 후생님 말씀대로, 그래, 뭐, 3천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소위 말하는 창업에 도전하는 데에서 무조건 무슨 수수료를 많이 주는 그런 창업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권리금 막 컨설팅비 그렇지. 그런 것도 나중에 할 때는 하되, 네가 당신들이 원한다면, 먼저 그런 거 하더라도 재산 관리, 그리고 제일 기준이 뭐냐면은 남한테 사기도 안 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동산, 여기서 하다 보면은 포괄적으로 알아요. 부동산 공부 안에는 생활의 법률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찰 조사,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을 사가지고 월세 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경매 못한다. 그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빌라 뭐 월세 받고 막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지금 제가 젊은 애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젊은 애들이 분양권은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되잖아요. 학점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런 젊은 애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마 참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예를 해줬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애가 지금 어장어장 키워다녀요. 그런 시절에 애가 마루에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다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몇 천만 원 주고 했어. 깨끗하게. 와이프 여자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우리 집 깨끗하다. 인스타에다 올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싸움을 벌이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애가 엉엉엉엉 걸어가면서 클레파스를 가지고 바닥에 끊고 야, 너 지금 뭐야? 이 벤치가 얼마짜린데? 맞아, 안 맞아요? 네. 지금 닦아내고. 저는 20대는 그걸 몰랐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린애는 저것이 필요하고 말을 못하는 어린애지만 속에서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밤에 누웠다가 잘 때 애가 울어. 분해서 울어요. 또 스트레스 받아서 울어. 왜? 하지 말했다고. 그 애는 그래야 돼. 이게 그 애한테는 생활에 좋은 거야. 그 나이 때에 그렇지. 그거 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젊은아, 니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야기했어.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는 인테리어 하지 마라. 네가 쓸 수 있는 백지만 발라라. 애가 끌어도 좋겠고 놀아라. 이게. 손님이 오면은 야, 집에 되도록이면 손님 오지 마라. 바깥에서 만나라. 와이프한테도 좋다. 이거 완전 공감되는데. 이게 경매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기가 겪어봤지 못한 그거를 나는 겪었고 또 입찰부터 제가 30년을 해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도라든지 경매를 잘못 쓴 사람들이 막 가슴에 덜컥 내려앉는 모습도 차종을 봤고, 세입자들이 울면서 쫓겨가는 모습도 봤고, 세입자 딸이 고등학생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봤고, 침 살 때. 그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고 무슨 하더라도 무조건 명도를 접어내는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이렇게 안 되면 선생님의 부닥칠 일이 뭐냐고 저는 알려줘요. 사모님, 만약에 이렇게 명도하러 왔을 때 정말 사모님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법원에서 왔을 때 짐을 쌌을 때 자녀가 그걸 보면은 저 자녀가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있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 법원에서 나왔는데 법을 이길 수는 없다. 스스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도를 애고를 하면서 스스로 이사 가라고 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낙찰받았을 때는 채무자한테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개선 장군으로 안 나가면 우리 집행하고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가면 채무자가 그렇게 고함도 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면 뻘뜻으로 이사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2달 썩다가 봐주지 않을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명도하기는 좋아하지요. 일거리 생겼잖아요. 차량비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때는 아줌마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 짐을 다 쌌을 때 창고로 잡아넣었을 때 다시 찾아왔다면은 이거는 포장이사가 아니다. 그냥 마대자루 잡아 넣는다. 애 교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경매 배우는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접근해라. 처음에는 달라들 거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법원에서 예고를 딱 하고 나면은 현실을 느껴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2030들한테도 제가 정말 한 사람한테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깨우치지 않으면은 남보다는 뒤진다. 물론 뭐 외인은 있겠죠. 자기가 고퀄리티한 무슨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모르겠지만 저는 꼭 2030들한테는 인생의 항원기 충분한 네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마련했을 때 그때 집을 탁 해가지고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찬란하게 살아라. 그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3천만 원, 4천 그거 가지고 또다시 하자. 쟁여놨다가 또다시 킵해놓고 또다시 대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라든지 시대 흐름을 잘 봐봐라. 최저임금 때문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식당에서 일했던 아줌마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종업원 수가 줄어들고 줄어지니까. 키오스크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옛날 금액을 주도 저는 일하겠습니다. 옛날 금액 주면 법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점포가 그렇게 많잖아요. 인형가게, 뭐 무인 가게 이런 것도 창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말이고 제가 아까 말할 때는 그렇게 밤마다 젊은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야식 밖에 나서 사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 들고 바로 타고 하단을 건너가면 더 빨라요. 그래 보니까 애들이 바뀌고 마찬가지. 아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창업까지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꼭 창업을 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해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그 회사 월급 아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1급 말이더라도 조금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경매 나온 물건, 공매 나온 물건을 뭐 2층 주택이 소위 말하는 주택 상가 그런 걸 해가지고 꼬마 비등을 짓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금액대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니.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닥쳐도 되는 거지요. 못해서 모르는 게 일단 해봐야 됩니다. 사례가 있는데 어느 특정 학원에서 한 15년 동안 경매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 많잖아요. 15년을 배운 거예요? 15년 동안 거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소위 말하는 거기에 적을 두고 적응해가지고 뭐 카페에 들어가 있으면 그 카페에서 달아주고 뭐 그러면서 하고 또 막 부동산을 갖다가 경매 사고 팔고도 이렇게 15년 했어요. 제가 그 우연히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물건이 나오니까 야,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하면 수익이 나겠다 하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도 봤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왜 수익이 안 납니까? 아, 이거 월세 얼마 안 나와요. 아,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요 지역이 위치가 너무 좋고 역세권이죠. 이것을 사가지고 저는 빌딩을 만들자.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라. 10층을. 그러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나겠다. 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복잡한 경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15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잡한 경매, 월세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2층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10층을 짓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돌아오겠다. 그 동네가 어떻고 그걸 빨리 해가지고 10층을 지어가지고 수익을 내라. 난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부분들은 월세야. 월세도 월세 나름이 있어요. 뭐 호수 상가 이런 거 가지고 학원 근처는. 근데 조금만 이제 직장을 다니는 20, 30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수입이 괜찮은 그런 사람들도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요. 거의 다 짓지 않았나요, 이제? 아, 그거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임차인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건 꼬마 빌딩 아니에요. 그냥 빌딩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빌딩은 맞네요. 근데 보니까 저도 최근에 그 근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 앞에 갔더만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뭐 평당 3,120에 사가지고 지금 평당 7,500 하니까 2배. 2배 되고 아예 뭐 대출은 다 빠졌죠.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익률 안 나온다고? 그냥 치워버렸으면은. 근데 그분은 경매를 할 줄 몰라요. 모르니까 했습니다. 경매 잘하는 애는요, 자떼고 뭐 되면 아까 말한 15년 차에 그 애가 안 한 거예요. 원래 그 애가 그 물건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복도방 경매를 생각인 거예요. 지금은 50대보다는 왜 20대, 30대하고는요, 입찰 법정에서 20대, 30대가 이깁니다. 입찰 가격이. 50대는 쓰는 게 딱 정해지가 있어요.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죠. 우리 20, 30대는 약간 공격적으로 좀. 요거를 사지 않으면은 1원도 못 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질 삐면은 수익이 없다. 차라리 더 높이 쓰더라도 수익은 더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보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을 많이 하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요거 2층짜리 줄 세가지고 5층을 지가지고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는 원룸, 밑에는 뭐 어디고 복도방 커피숍 해가지고 뭐 2층은 미장원 이런 굉장을 하지. 그럼 그거는 기존보다 층수를 올려서. 그렇죠. 지은 거죠. 그렇죠. 2층짜리 주택을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록 주택가가 있는 지역이라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자관 거기서는 이쪽으로 수요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겠다.
상당한 발상이죠. 그런 2030한테는 가급적이면은 호수 상가보다는 주택 상가를 사자. 토지를 보고 사자. 미래 가치. 그리고 개발이 되면 또 호재가 되지 않냐. 상가, 호수 상가를 샀을 때 대지권이 없으면 그 제값에 해피면요. 상가 건물 돈 얼마 안 나오잖아요. 아시잖아요. 껍데기죠, 껍데기. 껍데기죠.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도 도전도 한번 해보고 작은 것부터 절대 있잖아요. 경매 공부는 크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에 변하고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변해무상합니다. 가만히 있는 집이 낙찰받으면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죠? 집을 싸게 샀으니까 그 사람들 고의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